국내 최초 외모 지상주의 방송. 자, 꼴찌들의 동쾌한 승리. 자, 185회 우리 외모 지상주의자 박대현 마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외모만이 살 길이다라고 외치시는 분입니다. 못생긴 것들은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네. 와우. 정말 끝났네요 오늘 제가 정말 꼴통으로 그냥 끝났네요. 아니. 부모님 날 낳아주시고 원장님 날 바꿔주시고 바꾸라. 그 제품 브랜드나 이런 브랜드에 대한 거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방송을 듣거나 이런 분들은 그런 제품 브랜드보다 개인에 대한 브랜드에 대해서 맞아요. 사실 요즘은 정말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니까. 네. 그래서 사실 개인 브랜드를 잘 살릴 수 있는 방법, 또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지 사실 그런 걸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맞아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량 조절을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 네. 이제 3부가 20분 남았잖아요. 네네. 또 이게 다음 회로 또 1시간이 더 남아 네네. 있으니까 이렇게 잘 조절. 분량을 어떻게 조절해 드릴까요? 그냥 막 하세요. 그럼 제가 그러니까 다음 짜줄게요. 회까지 잘 연결될 수 있게.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서 또 듣고 싶게. 조금 이렇게 그 국수를 밀어가지고 좀 길게 뽑아라 이 소리인가요? 지금? 아니야, 여기는 약간 반죽 정도만 해주시고. 반죽 정도만. 피는 거는 180 이렇게 예, 마음껏 예, 부셔라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은 메모하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must have 브랜딩입니다. Must have. 절대적인 브랜딩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품은 그 이후에 온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라는 외식 브랜드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장의 브랜드가 없이는 맞아. 그 외식 브랜드가 될 가능성이 없는 시대가 왔다. 그러면 결국 먼저 와야 되는 게 퍼스널 브랜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퍼스널 브랜딩에 가장 잊지 말아야 되는 키 포인트 하나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존재의 네. 이유.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네. 어떠한 존재의 이유가 있는지를 그것부터 찾아라. 만약에 이유가 없다 그러면 브랜딩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이 사람을 알 필요가 없거든요. 이 사람하고 말을 섞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떠한 reason why 이유가 있느냐를 한번 따져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만나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있죠. 돈을 잘 빌려주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술을 잘 사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음악적인 지식을 주는 친구들도 있고 또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넓어서 그죠? 네트워크가 맞아요. 넓어서 내가 그거는 누굴 소개시켜줄게 소개시켜줄게. 네. 이런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 여러분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결국 퍼스널 브랜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떠한 이유가 있느냐, 이유 찾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본인한테 던져야 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마인드 파워 영어에 관련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영어로 합니다. 오케이. 스스로에게 Who am I를 던지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좀 뭐 상당히 어려운 영어 나올 줄 알았더니 초등학교 2학년 와, 후회만. 난 이걸 내가 받아 네. 썼다는 게 나도. 놀랍네. 적으세요. Who am I? 한글로 적으세요. Who am I? 아셨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적인 파워 브랜드가 쓰는 단어는 하나도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메시지는 어려운 메시지, 어려운 단어에서 나오지 않는다. Who am I가 얼마나 지금 훌륭한 단어인데 지금 Who am I를 지금 중학교 2학년 언어라고 초등학교 2학년 언어라고. 그래서 내가 방점을 찍었거든요. 네. 인토네이션을 달리했대. Who am I? 이거는 그냥 초등학교 영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마케터가 던지는 이 세상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이거를 단순한 언어로 지금 받아들이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궁금한 건 저도 때릴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제발 그래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애절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대표님 본인은 네. 그 후에마이를 어떤 계기로 언제 찾으신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또 좋은 질문이 나오니까 내가 안 사랑할 수가 또 없네.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광고 대행사의 기획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브랜딩으로 왔거든요. 이 광고를 할 때는 그냥 그 직업이 화려해 보였어요. 멋있어 보였어요. 재밌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일할 맛 난다라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너 뭐 하니 이랬을 때 나 광고 대행사 다녀. 이게 뽀대가 났었어요. 이게 간지가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했던 후회만 나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 나의 그냥 간지와 나의 어떠한 이 허세 때문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너무 허무하고 허탈하고 이게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이게 지금 맞는 그러한 길인가에 대한 회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의 이 톤앤 매너는 맞지만 내가 이 광고를 통해서 내 자신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 상태에 이제 결론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의 스텝에서는 내가 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잡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시기가 있었고 그때 나를 돌아보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후회마이를 찍은 거죠. 이랬을 때 나는 언어에 대한 장점이 있더라고요. 언어를 쓰는 어떠한 그 키포인트를 제가 잘 보고 맞아. 그 언어를 이렇게 요리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제가 스스로 그러니까 언어를 유희를 즐길 줄 아는. 네네네. 그러니까 네. 적재적소의 맞아. 언어를 쓰는 장점이 있다라는 그 상황을 발견해서 이 상대방의 입장으로 돌이켜 봤더니만 주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의 그런 언어에 대한 그런 분위기와 그 언어에 대한 흥미와 언어에 대한 재미로 같이 있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어를 가지고 나를 찾을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길게 쓰는 언어는 또 내가 아니더라고요. 짧게 치고 빠지는 이 언어에 강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가장 짧은 언어로 승부를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니까 이게 광고 대행사의 카피라이터. 카피라이터. 근데 카피라이터들의 인생이 제일 안 좋더라고요. 그래요? 밤새고 집 못 가고 애들 더럽고 애들 더럽다라는 이 부분에서 내가 나의 길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카피라이터 같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깔끔한 거 뭐 이게 네이미스트들 이게 브랜드 네임 그러니까 에비앙 같은 거를 정하는 이 직업은 상당히 퇴근 시간도 고정적이에요. 그걸 네이미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이밍 스페셜리스트.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니스트, 그렇지. 첼리스트, IST가 붙잖아요. 네임 스페셜리스트. 그게 네이미스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저 언어를 만드는 직업을 가면은 나를 찾을 수 있겠고. 왜냐면 그 언어를 만드는데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찾은 것 같아요. 그게 1998년인가.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9년 걸렸습니다. 9년. 네, 제가 91년서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으니까 1998년까지 그게 9년 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봤을 때 만으로는 8년이지만 제가 9년 걸린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박재현 교수님 같은 경우는 후에마이라는 질문에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이었던가? 네, 그렇죠. 남들이 나에게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었나? 이걸 먼저 떠올리셨다는 네네, 거죠. 그거를 이제 워드라고 저는 본 거죠. 나는 오케이.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워딩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 오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해볼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어. 뭐 여기서 분명히 아까 이제 질문도 받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네. 요 뒤에 펼쳐지는 그 네. 부서에서는 이렇게 좀 Q&A가 좀 잘 아. 일어났으면 좋겠고 왜냐면 지금 퍼스널 브랜딩이나 좋은 테마가 생겼잖아요. 네. 그 여러분들 하나 한 명이 다 브랜드거든요. 맞아요. 자, 요즘 최근에 개봉한 영화 있죠. 옥자라고. 옥자의 감독이 봉준호거든요. 자, 봉준호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봉준호 위에 괴물, 설국열차 감독 봉준호 작품 이렇게 나오죠. 맞아. 봉준호가 브랜드가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봉준호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CGV가 경계한 거잖아요. 1000만 관객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브랜드가 봉준호잖아요. 그죠? 근데 넷플릭스하고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소위 쪼잔하지만
찡찡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왜 나한테서 먼저 개봉하고 다 우려먹고 난 이후에 넷플릭스나 VOD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왜 이거를 동시 개봉해서 그래? 야,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니? 이거잖아요. 봉준호가 브랜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영화를 만들었으면 예.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쟤 뭐인데 영화를 만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우리는 보면 자기 개발의 어떤 것들이 다 보면 이제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네. 거잖아요. 여러분 길을 잃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서 해외에 가셨을 때 호텔에 가셔가지고 지도를 달라고 하는 거죠. 지도를 달라고 한 다음에 Where am I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러면 그 호텔이 어디 있는 위치를 딱 찍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든지 갔다 오실 수 있어요. 맞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디든지 갔다 올 수 있는데 우리는 보면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를 내가 확인하지 않고 자꾸 어디로 갈 것이냐만 하면서 이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취지의 어떤 질문이 될 것 같은데 Who am I? 나에 대한 질문 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제가 질문이에요. 댓글 하나 네네. 달면은 사실 이거는 제가 꽤 오래 전에 그 신문 칼럼에서 좀 본 것 같은데 제가 좀 글 읽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면 언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PD죠, MBC PD 주철한 씨. 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만약에 후에마이를 찾아서 나의 꿈이 저기 북극성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꿈을 찾아서 가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별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꿈은 꾸지만 그 꿈에 사실 도달한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풀더라고요. 난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 별을 향해서 가다 보면은 그 근처까지는 가게 된다. 그리고 그 은하계에서 궤도는 돌게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 배우가 꿈이다. 그러면 영화 쪽으로 가다 보면은 영화에 관련된 일은 하고 있을 거다. 적어도. 그렇죠. 그러면 그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다. 근데 그 꿈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영원히 이론적으로만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브먼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너의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가 꿈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꼭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돈을 벌건 못 벌건 힘이 들건 안 들건 간에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가다 보면은 반드시 그 언저리에는 포함된 삶을 살게 된다. 그게 바로 후에마이를 따지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얘기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그러면 네. 이렇게 후에마이를 이제 존재의 이유. 네, 네. 찾았어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뭐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좀 오케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 번째 요소가 존재 이유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널리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워드를 찾는 거예요. 예를 그게 들면. 뭐냐면은 네. 자,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통 테이너 네. 이게 워드예요. 오정철입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어. 욕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욕 테라피스트 이영석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게 없이 오정철입니다. 이영석입니다. 그러면은 초반에 브랜딩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그냥 오정철이고 이영석이라 그러면 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오씨성을 가진 종철이고 이씨성을 가진 영석이에요. 그런데 규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나는 소통을 전문으로 하는 소통 테이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좁혀집니다. 네. 저는 애비 양의 삶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삶과 지금의 바뀐 룩을 보고 지금 던지는 라이브 영이라는 동안 컨셉을 보고 아 얘가 계속 갈 수 있겠구나 아니면 접겠구나 이런 거를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확하게 맞게까지는 제가 얼마나 많은 내공을 쌓아야 될까요, 그렇죠? 네, 제가 한 25년 정도 내공을 쌓아왔는데 앞으로 더 많은 그러한 빅데이터가 저한테 쌓이면은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통 테이너 오정철형 브랜드로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럼 내가 3년 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딱 인사이트가 딱 있으니까. 얼마 갈 것 같습니까?
3개월 갖고 왔습니다.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어. 예를 들은 거잖아요. 그런 눈빛 보내지 마세요. 너무 사람을-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사람을 순간적으로 시한부로 만들어 버리는군요. 욱할 뻔했어. 그러니까. 그 본성이 나올 뻔했어. 자, 그래서 저는 브랜드 인사이터 박재현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인사이터는 단어 잘 몰라요. 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대 심리를 주는 게 저의 브랜딩이니까. 어. 너무나 노골적으로 가면은 이 내공이 안 느껴지니까 네. 살짝 낯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딩은 3대 7의 법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인 브랜딩을 할 때. 어떻게? 낯설은 공감대를 창출하면 되는데 낯선 공감대. 워딩으로 야, 이거 낯설음이 3이고 공감대가 7이 돼야 된다. 아, 전혀 모르는 워딩을 던지면 절대로 브랜딩이 안 된다. 알겠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나의 장점을 가장 쉬운 언어로 깔아두고 그 앞쪽이나 뒤쪽에서 낯설음을 부여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기대 심리가 생기면서 나의 규정화가 된다. 그러면 나에 대한 뭐가 리마인드가 된다. 나에 대한 데피니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브랜드는 계속 그 사람한테 어필하게 돼요. 어필하게 된다는 거냐? 계속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누가 돌을 던졌는데 예. 저하고 뭐 더 이상 뭐 말씀 뭐. 안 섞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섞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리하면은 네. 사랑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매력적인 언어를 낯설은 공감대 3대 7의 법칙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와. 라는 걸 던지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벌써 이렇게 해서 오늘 185회 우리 박재현 교수님과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간을 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네요. 너무 시간 가지 모르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퍼스널 브랜드라는 이제 개인 브랜드라는 굉장히 좋은 컨셉을 저희가 찾았는데 네. 거기를 이제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네. 첫 번째가 내 존재 이유를 네. 알아차려라. 네. 그래서 거기에 가장 나에게 걸맞는 워딩 하나를 찾는데 그 워딩을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가장 좋은 법칙은 낯선 공감대. 낯설은 공감대. 낯설은 공감대. 네. 그래서 낯설은 것이 약 30% 맞습니다. 그리고 공감대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70%의 단어를 구성해 보라라는 얘기로 오늘 185회는 일단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예고편 같이 좀 사람들 조금만 더 빨아주신다면 어떤 얘기? 186회 예고. 일단 제 머리 스타일이 많이 망가진 것 같으니까 조금 전동된 세팅된 머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굉장히 스포일러 하나가 좀 느껴지는데 빨 엔터테인먼트 하시죠? 네네. 그것 때문에 지금 빨아주시죠라는 단어 쓰신 거죠. 제가 그런 캐치 능력이 좀 있거든요. 네. 여러분 186회 때 제가 훨씬 더 자극적으로 빨아드리겠습니다. 와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와우! 자, 우리 박재현 선생님께 이름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